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4장 시장 분석과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은 먼저 시장의 개념,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 마케팅 조사, 마케팅 정보 시스템 이런 순서로 어떤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개념.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시장이라는 개념은 뭐고 산업이라는 개념은 뭐냐? 먼저 시장은 잠재적 구매자를 포함한 고객의 집단이다. 마케팅은 시장과 관련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초기의 시장은 제품의 판매 및 구입 등 교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등 제품 판매와 어떤 구입이 이루어지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지만은 요즘 와서는 이러한 장소적 행위뿐만 아니라 이런 교환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기업 등 교환 행위와 관계되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즉 물품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물론이고 동일한 어떤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들의 집합체, 즉 제품의 집합체 또는 제품 거래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사람들과 고객들의 집합체. 자, 우리가 무슨 전자제품 시장, 자동차 제품 시장, 자동차 시장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우리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할 때는 교환의 장소지만은 전자제품 시장, 자동차 시장, 의류 시장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제품들의 집합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조직 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의미에서 이제 어떤 교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장소, 무슨 제품, 사람, 등등을 전부 다 어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시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동태적인 것, 다이나믹한 것으로 어떤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산업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어떤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동일한 표준 산업 분류 방법, 표준 산업 분류 기호, SIC 코드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을 분류할 때 이 표준 산업 분류 방법에 의해서 어떤 각 산업별로 어떤 기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분류를 무슨 의류 산업, 자동차 산업 하면 이제 코드가 다르는 거죠.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집단으로 산업의 개념을 확대했고, 시장과 산업은 같은 개념을 시각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시장은 수요의 측면에서, 산업은 공급의 측면에서. 그래서 시장이 수요적 소비자의 어떤 측면에서 보는 것이라면 산업은 공급적 어떤 기업의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어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의 어떤 매력도 평가,
어떤 시장이 좋은 시장이냐, 어떤 시장이 매력 있는 시장이냐라고 본다면 시장은 매력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장을 분석한다. 매력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시켜주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외형적 요소로서 시장의 규모, 시장의 성장률, 시장의 수익률, 그 다음에 제품 수명주기 단계. 여러분들이 아직 제품 수명주기를 안 배웠지만은 제품도 어떤 수명이 있다. 그래서 수명을 각 이제 주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외형적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성장률이 높을수록 매력적이다. 수익성이 높을수록 매력적이다. 수명주기 단계에서 초중기에 성장이 이런 단계에 있는 것일수록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도입기는 시장의 어떤 수명주기상의 어떤 도입기는 시장의 규모가 작고 성장률이 낮으므로 매력도는 낮다. 성장기는 시장의 규모도 중간 이상으로 크고 성장률이 높다는 거죠. 성장률이 높으므로 매력도는 높다. 성숙기는 시장의 규모는 크지만 성장률이 낮으므로 매력도는 중간 단계다. 쇠퇴기는 시장의 규모는 크고 하지만은 쇠퇴기는 이제 다시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죠.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성장률도 낮으므로 매력도는 낮다. 그래서 시장의 외형적 요소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되므로 시장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오류, 다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또 좋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외형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요소.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은 시장을 5가지 요소로서 분석을 했습니다. 시장, 마이클 포터의 5가지 요인 모형, 시장의 구조적 분석, 구조적 요인 분석 방법,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이클 포터는 그 그림에 보다시피 공급자, 잠재적 진입 요소, 현 시장의 기존 기업 요소, 대체품, 구매자 이렇게 봤는데, 먼저 현 시장의 어떤 기존 기업, 어떤 현 시장의 기존 기업들이 아주 어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진입 기업,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진입해올 기업들이 많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대체품, 이게 아니면 이제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술 시장에서 맥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막걸리라든지 소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어떠냐, 구매자가 어떠냐, 이렇게 이제 5개의 요소로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현 시장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 강도가 어떠냐.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 간의 경쟁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매력도는 낮아지겠죠. 아주 경쟁이 많아서 많은 기업들이 거기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면은 그런 기업에, 그런 시장에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경쟁 기업의 상대적 크기의 어떤 차이가 없을수록 서로 비슷비슷한 기업들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제품 및 전략의
유사성 정도가 높을수록 서로 이제 비싼 제품, 비싼 전략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될수록 고정비용이 높을수록 시장에서 철수가 용이하지 않을수록 등등의 경우에 이제 매력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기존 시장의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 강도가 어떠냐. 두 번째로 이제 잠재적 진입 기업. 지금 당장은 그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경쟁 기업이 적지만은 앞으로 잠재적으로 들어올 기업들이 많다. 잠재적인 진입 기업으로부터 받는 위협은 다음 상황에서 강해짐으로 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어떤 진입 규제가 약할수록, 투자 소요액이 낮을수록, 원가 차이가 없을수록, 강력한 브랜드가 없을수록, 중요한 수입 요소 확보가 어렵지 않을수록 등등의. 자, 우리가 이제 음료수 중에 이 식혜라는 음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식혜는 각 가정에서 누구나 담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혜가 이제 처음 기업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어떤 공급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조그마한 어떤 중소기업이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즉 롯데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제품이 처음 나오던 9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음료라고 항상 콜라 사이다에다가 무슨 과즙 음료, 주스라든지 이런 과즙 음료들 뿐이었고 그렇게 음료수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식혜를 만들어내니까 다른 기업은 아직은 그 시장의 규모를 작게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집에서도 누구나 담궈 먹을 수 있으니까 누가 사겠나.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야말로 기업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캔으로 아니면 병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내놓으니까 슈퍼에서 집에서 일부러 담글 필요가 없이 슈퍼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늘어가니까 시장의 규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관망만 하고 있던 다른 대기업들, 롯데와 같은 롯데나 혜태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너도나도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초기에 개발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대기업과 경쟁력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잠재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아주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잠재적인 진입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대체품. 우리가 음료 시장에 지금 되게 이제 많은데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경쟁자는 펩시콜라지만은 사이다 만드는 기업, 방금 이야기한 식혜 만드는 기업, 주스 만드는 기업 이런 것들이 다 대체품이죠. 더 나아가서 맥주와 막걸리도 어떤 대체품입니다. 이런 대체품이 많을수록 시장은 매력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와 어떤 공급자의 교섭력. 이제 구매자가 아주 강한 대기업의 구매자가 있느냐 아니면은
아주 이제 일반 소비자와 같이 어떤 작은 무슨 기업들만 있느냐. 구매자와 교섭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강해지므로 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매자의 수가 적거나 조직화된 경우, 구매자가 뭐 기업이라거나 특히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 구매자가 어떤 후방 통합 가능성이 높을수록, 구매자가 그야말로 이제 후방 통합, 즉 원재료라든지 어떤 이런 무슨 제조업을 통합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경우에 제품의 어떤 차별도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구매자들이 쉽게 타 제품과 가격이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경우에, 구입선을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낮은 경우에 다른 구입선을 바꾸는데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용품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다. 산업용품의 경우에는 어디다 공급을 하죠? 자동차 회사에 공급을 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대기업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대기업인 구매자가 훨씬 교섭력이 크다 보니까 공급자인 부품업체가 훨씬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비용품의 경우에 구매자가 최종 소비자인 경우에는, 이 최종 소비자라는 것은 전부 다 흩어져 있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가격과 품질을 정확하게 비교할 능력도 없고, 뭐 등등 하여튼 힘이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구매자의 교섭력이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훨씬 힘이 강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대. 공급자의 수가 적거나 어떤 조직화된 경우, 공급자가 어떤 전방 통합 가능성이 어떤 큰 경우에, 공급자가 어떤 교체될 때 하는 뭐 비용이 어떤 뭐 높을 경우에, 공급자의 어떤 가격에 어떤 이제 민감하지 않을 경우 등등의 경우에 이제 또 시장의 어떤 매력도가 어떤 저하되는데, 자,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공급자가 예를 들어서 타이어 회사가 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회사가 아주 대기업이다. 그러면 타이어는 그 회사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타이어의 경우는 타이어 회사의 가격이라든지 거기에 모든 것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자의 어떤 교섭력이 어떠냐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진입장벽과 철수장벽. 시장에 어떤 처음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진입장벽입니다. 또는 시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게 이제 철수장벽인데요. 먼저 진입장벽. 기업이 시장에 어떤 새롭게 진입하고자 할 때 방해를 받는 요소가 있다면 진입장벽입니다. 규모의 경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장치 산업입니다.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지간한 중소기업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제품의 차별화가 아주 강하다. 제품의 차별화가 아주 강해서 그 제품을 다른 기업은 흉내낼 수가 없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카콜라, 이 콜라가 그 콜라의 어떤 독특한 맛을 다른 기업이 잘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차별하고 확실히 되는데, 우리 이제 과거에 코카콜라의 어떤 그 보틀링 회사, 뭐랄까, 이제 콜라의 원료를 받아가지고, 코카콜라로부터 원료를 받아서, 국내에서 이제 물을 섞어서, 판매하던 보틀링 회사가, 이제 본사가 직접 한국 시장에 뛰어들어오니까, 이, 콜라 독립 815라는, 상표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처음에는 콜라 독립 815. 한국에서 815라는 이름은 좀 특별하잖아요. 거기다 포장에다 태극기도 내시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애국심에서 좀 사먹었는데, 사먹다 보니까 뭔가 맛이 코카콜라하고는 다르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외면받고 어떤 실패를 했었는데, 제품의 어떤 차별화가 확실히 이루어지면 다른 기업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요 자본, 자본이 처음에 많이 들어간다. 쉽지가 않다. 전환비용, 무슨 이제 바꾸는데, 전환하는데,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쉽지가 않다. 유통경로의 접근.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유통업체의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국에다가 매장을 개설해야 되겠죠. 중소기업인 내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전국에 매장을 개설한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들고 가서 이거 좀 팔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래 팔아줄게. 금방 그러나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처음에 유통경로를 확보하고 새로운 유통업체에다 어떤 접근을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입장벽이죠. 규모와 이제 무관한 어떤 비용상의 어떤 불리함, 그 다음에 어떤 신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어떤 여타 이제 다른 비용상의 불리함, 정부의 어떤 정책,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타다라는 회사가 무슨 정부의 어떤 특히 이제 국회 어떤 법률에 의해서 불법으로 이제 불법이 되고 그 사업을 어떤 접어야 되는데, 새롭게 어떤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어떤 뛰어들려고 했을 때 기존 좀 하던 선발 진입자들의 어떤 텃세,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선발 진입자의 어떤 이점에 의해서 후발 진입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진입장벽.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철수장벽. 어떤 산업에 있다가 그 산업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철수장벽도 쉽지가 않은데요. 자, 포항제철과 같은 기업이, 포스코와 같은 기업이요. 나 이제 철강 사업에서 그만하고, 요즘 이제 세계 시장에서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그만하겠다. 우리 회사를 인수할 기업. 그런 큰 회사를 인수할 기업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수하고자 할 때 어떤 방해가 되는 어떤 특수한 자산, 철수에 따른 비용, 전략적인 상관성, 심리적 요소, 정부 및 사회적 제약 등등이 있는데, 어떠한 특수한 자산, 용광로라든지 어떤 같은
어떤 특수한 자산을 그것을 다른 기업에 팔려고 했을 때 살고자 하는 기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자산을 없애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시키자 할 때 쉽지가 않다. 철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기업, 어떤 산업은 다른 기업에 인수를 하려고 했을 때 서로 살려고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안 살려고 할 때는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막대한 손해를 누가 감당을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인 문제라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기업이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서로 뛰어들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고 해서 철수하자고 할 때는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불경기했던 더 불경기가 되듯이 이런 전략적인 문제, 어떤 심리적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정부나 어떤 사회적 제약, 어떤 경우에는 그 기업이 빠져나가고자 할 때도 정부 및 다른 기업에서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최근에는 조선 경기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몇 년 전에 했던 조선 경기가 한창 나빠서 조선 기업이 이제 어려워서 이제 문을 닫고 철수하고자 하면은 그 종업원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대량 해고, 대량 실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정책 자금을 줘서라도 그런 기업들을 살리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벽 전략, 진입 장벽, 철수 장벽과 같은 이런 이제 장벽 전략은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경우와 이미 이제 시작하기 전인 경우에는 이런 진입장벽이나 철수장벽이 틀려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자제품을 이미 하고 있는 냉장고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무슨 세탁기에 뛰어든다. 이럴 때 진입장벽은 전혀 새로운 기업이 할 경우와는 좀 차이가 있다. 이게 냉장고를 하다가 냉장고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뛰어든다. 그래서 냉장고 사업에서 빠져나간다. 이게 철수장벽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것들에 유의해서 진입장벽과 철수장벽을 각각 높이거나 낮춘다든지 해서 장벽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거시적 환경 요소, 이제 앞에서 이제 2장에서 좀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는 이제 미시적 환경 요소와 어떤 거시적 환경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인구 통계적 요소, 경제적 요소, 기술적 요소, 법률적인 정치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 자연 환경적인 요소 등등과 같은 어떤 거시적 요소를 고려해서 어떤 진입을 하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이제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인데 에어버스는 이제 A380에 대해서 왜 실패를 했을까?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